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깨소금 냄새만 날 것 같던 결혼 생활은 어쩐지 서로의 가슴만 새까맣게 태우는 탄 냄새만 풍기는데요.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부부는 재산 분할로 또다시 속을 태웁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짧은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신혼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걸 좀 느낍니다. 요새 약간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은 아이가 생기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혼이혼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제 사연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한 경우에 이거를 이제, 혼인이 정말 제대로 성립이 됐다고 볼 것이냐, 안 됐다고 볼 것이냐를 법원에서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으니까 이게 이제 혼인신고는 됐지만 제대로 된 혼인이 성립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재산분할 문제보다는요, 원상회복 문제로 봅니다.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래 이제 무효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물건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소비한 내용도 정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판례는 1년 정도 된 경우에도 사실 두 사람이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만 1년이 흘렀다. 이런 경우도 원상회복 문제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6개월이 됐지만, 그 전에 이제 동거 기간도 좀 있고 해서 혼인신고 기간 자체가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혼인이 제대로 성립이 됐다고 봐서 이때는 원상회복 문제가 아니고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청구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제 뭐 혼수로 사온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산분할 비율로 정산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혼인이 조금 기간이 짧다 보니까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대부분 이제 10% 또는 비용이 투자가 많은 경우 20에서 30%까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법률 사연이 있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양담소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수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하고 오늘은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속 상담 오는 분들과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건 좀 안타깝다 하는 점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네. 일반 민사 사건하고 다르게 오히려 더 형제들끼리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더 감정이 대립해서 네. 더 심하게 싸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가족이 남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외로 가족이니까 잘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더 조정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유언장 같은 거를 미리 좀 써두면 아무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해두면. 좀 대비를 해두면 그래도 네.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요새는 그래서 유언장 쓰는 방법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요새 자필 유언장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쓰는 방법 간단히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자필 유언장은 당사자가 직접 자필로 네.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당사자가 쓴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엄격하게 법으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서 엄격하게 써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 쓰면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네.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작성한 날짜가 들어가야 그게 되고요. 중요하죠. 날짜는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도장 찍으셔도 되고요. 지장을 찍으셔도 되는데 간혹 요즘에 도장보다 서명이 네, 좀 네. 이제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필 유언장의 서명은 안 되십니다. 네. 꼭 날인이나 도장으로 이제 찍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아직 법률 요건으로 그게 들어가지 않아서 네, 서명은, 서명은 네. 지금 민법에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칫 이제 효력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서명하고 날인하는 건 동시에 그거는 하는 건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 사연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아버님은 어머니와 사이에 3남매를 두고 4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7년 전 어머니에게 살고 싶던 집을 증여하셨는데요. 그 집이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남매는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큰형이었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큰형이 어머니께 집을 처분해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3남매 사이에서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집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3남매는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을 할까 하는데요. 3남매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3남매가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상속을 못 받다 보니까 어머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유류분반한 청구가 어떤 건지 먼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연에서 아버지, 즉 피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건 아버님 마음이시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고 증여해버렸을 때 남은 상속인들,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될 텐데요. 이 최소한의 생계보장 내지는 이제 공평한 상속, 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상속 분배를 공평하게 한다 하는 취지로 민법에 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 유류분이라는 거는 상속인이 이제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내가 보장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네.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연에서 사연을 보내준 3남매도 법정 상속분 내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의뢰인의 사례를 원칙적으로 살펴보면요.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 수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집이 7년 전에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도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의뢰인의 형제분들은 해당 부동산 중에서 아까 저희가 계산한 대로 각 9분의 1씩 유류분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들한테 그만큼을 반환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이제 부동산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던 아버지가 이를 모두 어머니한테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네.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좀 일반적인데요.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유류분에 관한 판례이죠. 근데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생전에 이제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네. 생전 증여에는 이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네. 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특별수익으로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생존한 배우자, 이제 어머니를 보호한 그런 그렇네요. 의미가 있는 네.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을 받지 못했었죠. 네. 사실은 이제 이럴 경우에 보통은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민법 네. 1008조의 2에 이제 기여분 제도라는 걸 두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 어머님들 이런 이제 자녀하고 분쟁이 생기면 이제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여분 주장을 하면서 이걸 상속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유류분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사안은 아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기여분으로 공제를 네. 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그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그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 내지 가사노동도 통상적인 상호부양, 협조 뭐 그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앞서 언급한 그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이제 배우자를 특별히 더 보호해 줌으로써 남은 이제 배우자가 사망 후 남은 배우자를 보호한데 그런 의미가 더욱 있는 그런 판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재산 이렇게 상속 관련해 보면 배우자 상속분이 자녀의 1.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배우자 상속분이 좀 늘려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2분의 1 이상은 최소한 재산분할처럼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판단한 판례 같습니다. 아마 이게 법 규정으로 이제 배우자 상속분을 좀 늘려놨다면 네. 아마 대법원이 이런 예외적인 판결로 배우자를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었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기여분도 그렇고 이제 유류분에서 배우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도 그렇고 아마 그 이전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좋은 판례 가지고 말씀 나눠주신 백소연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어머님들 집 증여받았을 때 자식들하고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위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은 43년간 결혼 생활이었던 것도 조금 특이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제이슨 무라즈와 호프가 함께 부르는 Love, Love, Love입니다. So distracting, am I overreacting for feeling this way?